그리고 우리 운동은 저희 엄마처럼 돈과 중독 문제로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싱글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깨끗하게 술과 약을 끊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2025년 1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10년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만 괜찮으시다면 백악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운동은 신사숙녀 여러분, 이 나라 곳곳에서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손주들을 키우고 계신 조부모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 조금 테슬라 비트코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머님의 따뜻한 품, 항상 마음의 고향인데요. 2024년에 겨울 조용하게 그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 미국의 현재 부통령 JD 벤스의 어머님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하는데요. 제가 멤버십 회원에게는 전용 영상으로 이 힐빌리의 노래 JD 벤스의 그 풀 번역본을 먼저 선공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 서학개미들, 미국에 투자하는 또 앞으로 AI라든지 이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자,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4년, 5년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 지금 뭐 비트코인과 함께 경제독립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그 풀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그 힐빌리의 노래를 감동적으로 읽고 책을 읽고 또 넷플릭스의 그 힐빌리의 노래 영화화가 돼서 나와 있는 그 영화까지 봤는데요. 자,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저희 어머님과 함께 많이 그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경제 독립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무료 선물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1, 2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은행권에 있을 때 은행에는 PB라고 이제 VVIP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핵심 그 직원인데 이 프라이빗 뱅커 PB를 교육하는 곳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아임 차트라고 이 황인환 대표님이 이제 거기에 대표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PB 본드웹, PB들이 사용하는 본드웹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PB의 교육을 담당하셨던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임 차트라는 앱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여기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 삼전 하이닉스라든지 국장이 불기둥을 이루고 있을 때 또 미국이 그 미국과 이제 그 호르무즈 긴장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동하는 것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도 그 미국 또 한국 그 여러 가지 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럴 때 이제 중요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아임 차트라고 무료로 그 이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그 들어가실 수가 있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 게시글에 댓글로 무료 가기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클릭하셔서 그 텔레그램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에 무료로 입장하시면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중시 해외 뉴스 모음, 그리고 지표 중시 캘린더, 글로벌 시장 요약,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자발적으로 무료로 이 광고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황인한 대표님하고 제가 신뢰관계도 당연히 있지만은 정말 자료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유료가 아니라 공짜로 무료로 정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임 차트 무료로 제공하는 이 자료에 보면은 중시 해외 뉴스, 그리고 지표 중시 캘린더, 글로벌 시장 요약, 오늘의 공략주, 자, 이렇게 큰 4개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 아임 차트 AI 데이터 맵 지니 큐 브리프라고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제공 시각은 매일 오전 7시 뉴욕 마감 직후에 정말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 마켓 정보는 글로벌 지수, 금리, 외환, 가상화폐, 공략주는 시스템 기반 관심주, 그러니까 AI가 추천하는 자동 공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금 완전 무료고, 자, 투자 상담은 절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저도 지금 여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혼자 이 무료로 이용하기 너무 아까워서 대표님과 의기투합해서 우리 3일 경제독립 TV 구독자분만큼은 무료로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여러분께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황인한 대표님은 여러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으셨고, 또 개발자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대한민국 투자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30여 년간 여의도 금융, 방금 소개해드린 금융권 PB, 프라이빗 뱅커 핵심 요원들 교육, WM 강의 경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이제 AI 투자, 프롬프트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저서로는 숫자에 속지마, 투자의 정석, 대박의 상식, 캔들 차트 사용 설명서, 특히 또 챗 GPT 주식 투자 사용 설명서, 요것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자,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채널은 완전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투자 상담 문의는 일절 없고, AI 진입 큐봇이 콘텐츠를 생성한 거를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자료 정주화면을 한번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이 QR 코드 찍어서 입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PC 링크를 제가 게시글에 적어드리는 걸 참고해서 그걸 클릭하셔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십 회원에게 선공개한 이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 우리가 경제 독립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비트코인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먼저 이 힐빌리의 노래는 미국의 현재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2016년에 써서 일약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7주 공전의 히트를 한 미국을 위하는 필독서입니다. 미국의 정치권 여든 야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죠.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자, 제이디 벤스는 1984년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철강 노동자 집안의 러스트벨트이죠. 지금 흰색 빈곤층, 거기 이제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 해병대 거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여러분 피터 틸이라고 지금 팔란티어를 설립한 피터 틸, 거기에 발탁이 돼서 지금 부통령까지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힐빌리의 노래 2016년 출간되자마자 27주 연속 미국에서 1위 공전의 히트를 했죠. 그래서 나는 가난과 마약과 폭력의 세계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짧게 피트로 설명을 드리고, 이 풀 번역 영상 그리고 원본 영상 그대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눈물을 좀 흘리면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어머님이 약물 중독, 그러니까 이제 헤로인까지 손을 대셨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혼해서 제이드 벤스의 아버지는
무려 14명의 계부가 생겨난 거죠. 정말 뭐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데요. 만약 제가 이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면 저도 뭐 정말 나락으로 빠졌을 것 같은데 정말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고, 이 집 없이 떠돌던 시절, 특히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이제 감수성 민감할 때, 그러나 이때 이제 할머니가 그 멘탈을 잡아준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폭력적 행동, 마약 상태, 공포, 항상 여기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JD의 어린 시절은 선천적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빈곤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구조적 빈곤의 함정을 깨부수고 JD 벤스는 결국은 경제 독립을 이룬 거죠.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할머니 마마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있었죠. 외할머니 보니 볼스가 JD가 마마우라고 부른 유일한 안전망인데, 할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을 베풀어줬고 엄격한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이 JD 벤스를 키워낸 거죠. 그러면서 JD 벤스는 스스로 선택해서 해병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마우의 말 한마디 중에 감동적인 거는 너는 이 동네 애들과 다르다. 해병대에 가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이 한마디가 JD의 인생 방향을 바꿨는데요. 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마우는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머니 누나는 상처이자 사랑인데요. 어머니 배부는 인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간호사로 시작해서 처방전을 남용하고 헤로인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 14명의 계부가 수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JD 눈앞에서 운전 중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이 비뇨기에 마약 숨기는 것을 JD가 목격을 했죠. 그래서 결국 수년간 재활치료를 반복했는데 JD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누나 린제이는 이제 이복자매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자매죠. 그래서 제2의 엄마인데 누나는 어머니 대신 JD를 키우다시피 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동생의 숙제를 봐주고 음식을 챙겼는데요. 누나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JD 벤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곤 탈출 그 4단계가 있는데 우리 그 3일 경제독립 TV의 마이라이프북 여기서도 이제 경제 독립에 이르는 부자가 되는 5단계가 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JD 벤스가 지옥에서 탈출한 방법, 해병대 입대죠. 교율이 없던 삶에서 내 삶에 교율을 심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4년간의 복무와 이라크 파병으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4년간 복무하고 제대해서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에 진학해서 4년 과정을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JD 벤스는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기적적으로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면서 엘리트 세계는 다른 별처럼 정말 낯설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14명의 계보가 거쳐간 오하이 지금 힐빌리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JD 벤스가 이 상류층 사회에 익숙할 리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출신 어려움을 잊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이제 책이 감동적으로 책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은 이제 실리콘밸리 성공 후에 정계에 입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러스트벨트의 미국 백인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결국은 런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부통령이 됐는데요. 자, 러스트벨트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러스트벨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잊혀진 미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JD가 살던 세계는 트럼프 지지층의 하나의 탄생 배경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 철강과 제조업이 공동화가 됐죠. 그러면서 대량 실업이 나왔고 이 중산층 백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빈곤층이 고착화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진통제가 이제 남용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마약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0년간 평균 수명이 단축이 되었고 죽음의 절망이 확산돼서 자살과 약물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문화적으로는 그 엘리트와 서민 간 단절이 심화가 됐고, 교육, 남성성이 위기가 됐고,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 이혼, 뭐 교도소에 갔다고 하니까 가족이 붕괴가 됐고, 피해 의식이 이제 확산이 됐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책임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됐고, 엘리트의 그 조롱을 통해서 극단적 정치와 지금 한국의 그 양극화처럼 굉장히 심각한 러스트벨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도 이런 사회적 위기를 방치할 경우에, 정치권이 자기 실속만 차릴 경우에는 이 러스트벨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도 제조업의 위기, 청년 실업, 부동산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경제 독립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힐빌리의 책, 제이디 벤스가 말한 핵심 5가지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가난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흔들릴 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마마우처럼 용기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이 계셔도 하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역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한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게 내 자식이 됐던 이웃이 됐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 사회구조는 가난을 만들지만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국가가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줘도 그거보다는 정말 그 개인의 의지, 선택의 문제다. 이게 중요하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유일한 엘리베이터라는 말인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교육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를 JD는 이제 증명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도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성, 그리고 교육을 통한 나의 가난 탈출, 신분 상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런 감동적인 그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자 말하는데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먼저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소중한 당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힐빌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독립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본다면, JD의 러스트벨트는 지금 한국의 지방 소멸, 청년 실업 문제와 결부가 될 것 같고요. 마약과 폭력의 빈곤 함정, 과잉 채무, 부동산 절망의 함정이 있는데, 마약도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우의 한마디는 3일 경제독립 TV, 나름대로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해병대와 예일 자기개발은 우리가 3일 경제독립 TV를 통해서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교육, 또 정부의 복지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 2030 100 프로젝트, 개인적으로 2030년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게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가 그게 테슬라가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아니면 삼전 닉스가 됐던 다른 자산이 됐던,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제 독립, 자신만의 경제 독립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D 벤스가 정말 이런 다 쓰러져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 환경에서 성공했듯이 우리는 경제 독립 교육으로 이 어려운 경제 독립을 쟁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책이 여러분의 마마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권 또는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 환경을 다시 보는 눈은 결국 교육과 책, 독서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마마우 할머니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경제독립 공부 3일 경제독립 TV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오늘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또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깊은 인사이트와 이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JD 벤스는 마마무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100기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3일 경제독립 TV도
여러분에게 좋은 방송,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풀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자, 한국어로 더빙된 제이디 벤스의 연설 영상과 영어 원문 영상을 이어서 쭉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나의 경제 독립,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 테슬라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그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꼭 그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우리가 깨알 같은 종잣돈으로라도 시작해서 경제 독립에 이룰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댓글로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만의 그 좋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영상 쭉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선 저는 남자 같지 않나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멋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미로키 여러분.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화당원 여러분, 저는 제이디입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벤스입니다. 오늘 밤 하이하이요. 여러분, 우리 오하이오의 사랑을 좀 자제해야겠어요. 우리는 미시간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해. 친구 여러분, 오늘 밤은 희망의 밤입니다. 오늘은 한때 미국이었던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며 신의 은총으로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실험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순간, 이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도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축하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애도의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그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쉬운 길 대신 모욕과 비방 그리고 박해를 견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들이 암살 시도범이 불과 0.6cm 차이로 그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그들이 했던 거짓말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가 펜실베이니아 들판에서 일어섰을 때 주먹을 쥐고 당당하게 선 그 사진을 보십시오. 그 순간 미국 전체가 그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위해 싸우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자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시민이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는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암살범이 그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한 직후 그는 국민적 평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공격의 희생자들, 특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코리컴퍼토리를 기억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키로 날아가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강인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에는 암살자에게 당당히 맞서고 다음 순간에는 국민적 치유를 촉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며 독보적인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미국의 적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이지만 이틀 전 밤에는 두 아들에게 사랑한다 인사하며 볼에 뽀뽀해주는 따뜻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 돈과 에릭은 몸을 비틀더군요. 제 4살 아들이 아빠의 뽀뽀를 피할 때처럼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는 이런 모든 면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가 미국의 한 번뿐인 그리고 미래 대통령임을 축하합니다. 저 역시 그의 통합의 호소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 안보부터 경제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서 큰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메시지는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의견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상원에서 일하며 배운 점은 때로 제가 동료를, 때론 그들이 저를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이디어를 두려움 없이 토론해 최선의 답을 찾는 정당에 통치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4년간의 공화당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자유로운 언론과 열린 의견 교환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의장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겸손한 마음과 벅찬 감사함을 느끼며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상상 속에서도 오늘 밤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온 마음을 다해 신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워싱턴의 미국 지배층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조 바이든이라는 직업 정치인이 나프타라는 나쁜 무역 협정을 지지해서 수많은 좋은 일자리가 멕시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 똑같은 직업 정치인 조 바이든이 중국의 특혜성 무역 협정을 안겨주어 더 많은 미국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조 바이든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재앙적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오하이오의 제 고향 같은 작은 마을이나 옆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의 주들에서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고 우리의 아이들은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뉴욕시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옳았고 바이든은 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이미 미국을 우선시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과 워싱턴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인들이 내놓은 정책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값싼 중국산 제품과 값싼 외국인 노동력,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치명적인 중국산 펜타닐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망쳐놨고 그 대가를 제 지역사회가 치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저희 같은 마을에 중독이 퍼져가던 와중에도 제 인생에는 항상 수호천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었지만 정말 강인한 분이었죠. 저는 그분을 마마라고 불렀는데 우리 힐빌리들이 할머니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마는 저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는 저희 어머니가 중독으로 힘들어하실 때 저를 키워주셨죠. 마마는 여러모로 모순된 면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마마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설도 즐기셨죠. 농담 아니에요. 해군도 무색할 만큼 욕쟁이셨죠. 한 번은 제가 동네에서 마약을 파는 걸로 유명한 아이와 너무 자주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되시고 다시 그 아이랑 놀면 차로 그 애를 치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JD, 아무도 그 사실을 절대 모를 거야. 마마 덕분에 제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었습니다. 9.1 1테러 이후 애국심이 넘치던 당시 많은 또래들처럼 저도 미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동지들에게 세퍼 파이! 4년간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미시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진정하세요. 정치적 폭력은 이제 충분히 겪었잖아요.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한 후에는 예일 로스쿨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온 곳과 같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미국 중서부에도 여전히 엄청난 재능과 근성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번영하려면 친구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모든 노동자들에게 답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기업과 미국 산업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그린 뉴스, 사기를 거부하고 위대한 미국 공장들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합니다. 맞는 말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꿈은 사업이나 의원이 되는 것, 혹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도 참 영광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꿈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였죠. 저는 자라면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고, 그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입니다. 오늘 밤 제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 우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이자 더 훌륭한 엄마이고, 우리 새 아이 7살 리완, 4살 비백, 그리고 2살 미라벨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호텔에 있고, 얘들아 혹시 보고 있다면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얼른 침대에 들어가야 해. 지금 10시야. 하지만 친구들아, 내가 자랄 때 함께했던 많은 아이들에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가끔씩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오곤 해. 너 혹시 누구누구 알아? 라고 물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대라는 소식을 듣게 돼. 언제나 그렇듯 미국의 지배계층이 수표를 썼지. 나 같은 지역사회가 그 대가를 치렀어. 수십 년 동안 워싱턴에서 권력과 안락함을 누리는 소수와 우리 나머지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금융위기에서 대침체까지, 국경 개방에서 정체된 임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어.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일이었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미국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을 대표해.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노동계급 소년이 미국 부통령 후보로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나라 말이야.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미국인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이 순간은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의 자동차 노동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인들이 왜 자기 일자리를 없애는지 궁금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스콘신 공장 노동자가 직접 제품을 만들며 미국 장인 정신의 자부심을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에너지 노동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왜 자기 나라 국민에게서 에너지를 살 수 있는데도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게서 에너지를 사려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정말 멋진 관중이네요. 와우. 그리고 우리 운동은 저희 엄마처럼 돈과 중독 문제로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싱글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깨끗하게 술과 약을 끊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2025년 1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10년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만 괜찮으시다면 백악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운동은 신사숙녀 여러분, 이 나라 곳곳에서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손주들을 키우고 계신 조부모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 얘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할머니께서는 2005년에 제가 이라크로 떠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장전된 권총이 19자루나 나왔어요. 그 총들은 사실 그 총들은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침대 및 옷장 안, 식기 서랍에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말년에 거동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노부인은 어디에 있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인의 정신이죠. 조 바이든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정치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39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도 그리 뒤처지지 않죠. 반세기 동안 그는 미국을 더 약하고 가난하게 만든 모든 주요 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4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부패한 워싱턴 내부자들이 수십 년간 저질렀던 배신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을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노동자 임금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제 평생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급격히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4년을 더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몇 달 전 한 젊은 가족 구성원이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집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평생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터무니없는 주택 가격은 수많은 실패의 결과이며 워싱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경제를 붕괴시켰고 미국의 건설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이 집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임금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나라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과 소중한 주택을 두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자라온 많은 사람들은 식료품, 기름, 집세 등 모든 것에 더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조 바이든의 경제가 그들에게 안겨준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치솟고 꿈은 산산조각 났으며 중국과 카르텔은 국경을 넘어 펜타닐을 들여와 중독이라는 고통까지 더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당과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말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더 이상 맞춰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수입도 끝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임금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적대국에서 에너지를 사오지 않겠습니다. 이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미국 전역의 노동자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겠습니다. 무제한적인 글로벌 무역의 공급망을 희생하는 일도 끝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제품에 Made in the USA라는 아름다운 라벨을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미국 가족들을 위한 진짜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중산층을 세우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들에게 더 이상 공짜는 없습니다. 함께 우리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우리 아이들을 전쟁에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ISIS를 소탕하고 더 많은 성과를 보여줬듯이 우리가 한 방을 날릴 때는 제대로 강하게 날릴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가끔 미국은 하나의 이념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미국은 법치주의와 종교의 자유 같은 훌륭한 이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과 국가의 근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한 이념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즉, 미국은 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이들을 환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들을 미국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ren't I a lucky guy? Isn't she lovely and amazing? Greetings, Milwaukee, my fellow Americans and my fellow Republicans. My name is J.D. Vance from the great state of Ohio. Tonight, O-H-I-O, O-H-I-O. You guys, we're gonna chill with the Ohio love. We gotta win Michigan too here, so. My friends, tonight is a night of hope. A celebration of what America once was, and with God's grace, what it will soon be again. And it is a reminder of the sacred duty we have to preserve the American experiment, to choose a new path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But as we meet tonight, we cannot forget that this evening could have been so much different. Instead of a day of celebration, this could have been a day of heartache and mourning. For the last 8 years, President Trump has given everything he has to fight for the people of our country. He didn't need politics, but the country needed him. Did it? Now, prior to running for president, he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businessmen in the world. He had everything anyone could ever want in a life. And yet, instead of choosing the easy path, he chose to endure abuse, slander, and persecution. And he did it because he loves this country. I want all Americans to go and watch the video of a would-be assassin coming a quarter of an inch from taking his life. Consider the lies they told you about Donald Trump, and then look at that photo of him, defiant, fist in the air, when Donald Trump rose to his feet in that Pennsylvania field. All of America stood with him. And what did he call us to do for our country? To fight for America. Even in his most perilous moment, we were on his mind.
His instinct was for us, for our country, to call us to something higher, to something greater, to once again be citizens who ask what our country needs of us. Now consider what they said. They said he was a tyrant. They said he must be stopped at all costs. But how did he respond? He called for national unity, for national calm, literally right after an assassin nearly took his life. He remembered the victims of the terrible attack, especially the brave Corey Compertori, who gave his life to protect his family. God bless him. And then President Trump flew to Milwaukee and got back to work. Now that's the man I've gotten to know personally over the last few years. He is tough, and he is, but he cares about people. He can stand defiant against an assassin one moment and call for national healing the next. He is a beloved father and grandfather, and of course, a once-in-a-generation business leader. He's the man who is feared by America's adversaries, but 2 nights ago, and I'll share a moment, said goodnight to his 2 boys, told them he loved them, and made sure to give each of them a kiss on the cheek. And I will say, Don and Eric squirmed the same way my 4-year-old does when his daddy tries to give him a kiss on the cheek. Sorry, guys. He is all those things, but tonight we celebrate he is our once and futur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w, I want to respond to his call for unity myself. We have a big tent in this party on everything from national security to economic policy. But my message to you, my fellow Republicans, is we love this country and we are united to win. Right. Now, I think our disagreements actually make us stronger. That's what I've learned in my time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here sometimes I persuade my colleagues and sometimes they persuade me. And my message to my fellow Americans, those watching from across the country, is shouldn't we be governed by a party that is unafraid to debate ideas and come to the best solution? That's the Republican Party of the next 4 years, united in our love for this country and committed to free speech and the open exchange of ideas. And so tonight, Mr. Chairman, I stand here humbled, and I'm overwhelmed with gratitude to say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w, never in my wildest imagination could I have believed that I'd be standing here tonight. I grew up in Middletown, Ohio. A small town where people spoke their minds, built with their hands, and loved their God, their family, their community, and their country with their whole hearts. But it was also a place that had been cast aside and forgotten by America's ruling class in Washington. When I was in the 4th grade, a career politician by the name of Joe Biden supported NAFTA, a bad trade deal that sent countless good jobs to Mexico.
When I was a sophomore in high school, that same career politician named Joe Biden gave China a sweetheart trade deal that destroyed even more good American middle-class manufacturing jobs. When I was a senior in high school, that same Joe Biden supported the disastrous invasion of Iraq, and at each step of the way, in small towns like mine in Ohio or next door in Pennsylvania or Michigan, in states all across our country, jobs were sent overseas and our children were sent to war. And I agree. And somehow, a real estate developer from New York City by the name of Donald J. Trump was right on all of these issues while Biden was wrong. President Trump knew even then that we needed leaders who would put America first. Now, thanks to these policies that Biden and other out-of-touch politicians in Washington gave us, our country was flooded with cheap Chinese goods, with cheap foreign labor, and in the decades to come, deadly Chinese fentanyl. Joe Biden screwed up, and my community paid the price. Now, I was lucky. Despite the closing factories and the growing addiction in towns like mine, in my life, I had a guardian angel by my side. She was an old woman who could barely walk, but she was tough as nails. I called her Mamaw, the name we hillbillies gave to our grandmothers. Mamaw raised me as my mother struggled with addiction. Mamaw was in so many ways a woman of contradiction. She loved the Lord, ladies and gentlemen. She was a woman of very deep Christian faith. But she also loved the F word. I'm not kidding. She could make a sailor blush. Now, she once told me, when she found out that I was spending too much time with a local kid who was known for dealing drugs, that if I ever hung out with that kid again, she would run him over with her car. That's true. And she said, JD, no one will ever find out about it. Now, thanks to that Mamaw, things worked out for me. After 9/11, I did what thousands of other young men my age did in that time of soaring patriotism and love of country. I enlisted in the United States Marines. Semper Fi to my fellow Marines. Now, I left the Marines after 4 years and went to the Ohio State University. I'm sorry, Michigan. I had to get that in there. Come on, come on. We've had enough political violence. Now, after Ohio State, I went to Yale Law School, where I met my beautiful wife. And then I started businesses to create jobs in the kind of places that I grew up in. Now, my work taught me that there is still so much talent and grit in the American heartland. There really is. But for these places to thrive, my friends, we need a leader who fights for the people who built this country. We need a leader
who's not in the pocket of big business, but answers to the working man, union and non-union alike. A leader who won't sell out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but will stand up for American companies and American industry. A leader who rejects Joe Biden and Kamala Harris's Green New scam and fights to bring back our great American factories. We need President Donald J. Trump. Some people tell me I've lived the American dream, and of course they're right, and I'm so grateful for it. But the American dream that always counted most was not starting a business or becoming a senator or even being here with you fine people, though it's pretty awesome. My most important American dream was becoming a good husband and a good dad, of being able to give. Thank you. I wanted to give my kids the things that I didn't have when I was growing up, and that's the accomplishment that I'm proudest of. That tonight, I'm joined by my beautiful wife, Usha, an incredible lawyer and a better mom, and our three beautiful kids, Ewan, who's 7, Vivek, who's 4, and Mirabelle, who's 2. Now, they're back at the hotel, and kids, if you're watching, Daddy loves you very much, but get your butts in bed. It's 10 o'clock. But my friends, things did not work out well for a lot of kids I grew up with. Every now and then, I will get a call from a relative back home who asks, "Did you know so-and-so?" And I'll remember a face from years ago, and then I'll hear, "They died of an overdose." As always, America's ruling class wrote the checks. Communities like mine paid the price. For decades, that divide between the few with their power and comfort in Washington and the rest of us only widened. From Iraq to Afghanistan, from the financial crisis to the Great Recession, from open borders to stagnating wages, the people who govern this country have failed and failed again. That is, of course, until a guy named Donald J. Trump came along. President Trump represents America's last best hope to restore what, if lost, may never be found again. A country where a working-class boy born far from the halls of power can stand on this stage as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my fellow Americans here in this stage and watching at home, this moment is not about me. It's about all of us, and it's about who we're fighting for. It's about the auto worker in Michigan wondering why out-of-touch politicians are destroying their jobs. It's about the factory worker in Wisconsin who makes things with their hands and is proud of American craftsmanship. It's about the energy worker in Pennsylvania and Ohio who doesn't understand why Joe Biden is willing to buy energy from tin-pot dictators across the world when he could buy it from his own citizens right here in our own country. You guys are a great crowd. Wow. And
And our movement is about single moms like mine who struggled with money and addiction but never gave up. And I'm proud to say that tonight my mom is here, 10 years clean and sober. I love you, Mom. And you know, Mom, I was thinking, it'll be 10 years officially in January of 2025. And if President Trump's okay with it, let's have the celebration in the White House. And our movement, ladies and gentlemen, it's about grandparents all across this country who are living on Social Security and raising grandchildren they didn't expect to raise. And while we're on the topic of grandparents, let me tell you another Mamaw story. Now, my Mamaw died shortly before I left for Iraq in 2005. And when we went through her things, we found 19 loaded handguns. They were... Now, the thing is, they were stashed all over her house, under her bed, in her closet, in the silverware drawer. And we wondered what was going on, and it occurred to us that towards the end of her life, Mamaw couldn't get around so well. And so this frail old woman made sure that no matter where she was within arm's length of whatever she needed to protect her family. That's who we fight for. That's American spirit. Now, Joe Biden has been a politician in Washington for longer than I've been alive, 39 years old. Kamala Harris is not much further behind. For half a century, he's been the champion of every major policy initiative to make America weaker and poorer. And in 4 short years, Donald Trump reversed decades of betrayals inflicted by Joe Biden and the rest of the corrupt Washington insiders. He created the greatest economy in history for workers. Really was amazing. There's this chart that shows worker wages, and they stagnated for pretty much my entire life until President Donald J. Trump came along. Workers' wages went through the roof. And just imagine what he's going to do when we give him 4 more years. Months ago, I heard some young family member observe that their parents' generation, the baby boomers, could afford to buy a home when they first entered the workforce.
but I don't know, this person observed, if I'll ever be able to afford a home. The absurd cost of housing is the result of so many failures, and it reveals so much about what's broken in Washington. I can tell you exactly how it happened. Wall Street barons crashed the economy, and American builders went out of business. As tradesmen scrambled for jobs, houses stopped being built. The lack of good jobs, of course, led to stagnant wages. And then the Democrats flooded this country with millions of illegal aliens. So citizens had to compete with people who shouldn't even be here for precious housing. Joe Biden's inflation crisis, my friends, is really an affordability crisis. And many of the people that I grew up with can't afford to pay more for groceries, more for gas, more for rent, and that's exactly what Joe Biden's economy has given them. So prices soared, dreams were shattered, and China and the cartels sent fentanyl across the border, adding addiction to the heartache. But ladies and gentlemen, that is not the end of our story. We've heard about villains and their victims. I've talked a lot about that, but let me tell you about the future. President Trump's vision is so simple and yet so powerful. We're done, ladies and gentlemen, catering to Wall Street. We'll commit to the working man. We're done importing foreign labor. We're going to fight for American citizens and their good jobs and their good wages. We're done buying energy from countries that hate us. We're going to get it right here from American workers in Pennsylvania, in Ohio, and across the country. We're done sacrificing supply chains to unlimited global trade, and we're going to stamp more and more products with that beautiful label, Made in the USA. We're going to build factories again, put people to work making real products for American families made with the hands of American workers. Together, we will protect the wages of American workers and stop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building their middle class on the backs of American citizens. Together, we will make sure our allies share in the burden of securing world peace. No more free rides for nations that betray the generosity of the American taxpayer. Together, we will send our kids to war only when we must. But as President Trump showed with the elimination of ISIS and so much more, when we punch, we're going to punch hard. Together, we will put the citizens of America first, whatever the color of their skin. We will, in short,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you hear people say sometimes is that America is an idea. And to be clear, America was indeed founded on brilliant ideas like the rule of law and religious liberty, things written into the fabric of our Constitution and our nation. But America is not just an idea.
It is a group of people with a shared history and a common future. It is, in short, a nation. Now, it is part of that tradition, of course, that we welcome newcomers. But when we allow newcomers into our American family, we allow them on our terms. That's the way we preserve the continuity of this project from 250 years past to hopefully 250 years in the future. And let me illustrate this with a story, if I may. I'm, of course, married to the daughter of South Asian immigrants to this country. Incredible people. People who genuinely have enriched this country in so many ways. And, of course, I'm biased because I love my wife and her family, but it's true. Now, when I proposed to my wife, we were in law school, and I said, honey, I come with $120,000 worth of law school debt and a cemetery plot on a mountainside in eastern Kentucky. And I guess standing here tonight, it's just gotten weirder and weirder, honey. But that's what she was getting. Now, that cemetery plot in eastern Kentucky is near my family's ancestral home. And like a lot of people, we came from the mountains of Appalachia into the factories of Ohio, Pennsylvania, Michigan, and Wisconsin. Now, that's Kentucky coal country, one of the 10 Now, it's one of the 10 poorest countie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are very hardworking people, and they're very good people. They're the kind of people who would give you the shirt off their back even if they can't afford enough to eat. And our media calls them privileged and looks down on them. But they love this country, not only because it's a good idea, but because in their bones they know that this is their home. And it will be their children's home, and they would die fighting to protect it. That is the source of America's greatness. As a United States Senator, I get to represent millions of people in the great state of Ohio with similar stories, and it is the great honor of my life. Now, in that cemetery, there are people who were born around the time of the Civil War. And if, as I hope, my wife and I are eventually laid to rest there, and our kids follow us, there will be 7 generations just in that small mountain cemetery plot in eastern Kentucky. 7 generations of people who have fought for this country, who have built this country, who have made things in this country, and who would fight and die to protect this country if they were asked to. Now that's not just an idea, my friends. That's not just a set of principles. Even though the ideas and the principles are great, that is a homeland. That is our homeland. People will not fight for abstractions, but they will fight for their home. And if this movement of ours is going to succeed, and if this country is going to thrive, our leaders have to remember that America is a nation and its citizens deserve leaders who put its interests first. Now, we won't agree on every issue, of course, not even in this room. We may disagree from time to time about how best to reinvigorate American industry and renew American family. That's fine. In fact, it's more than fine. It's good. But never forget that the reason why this united Republican Party exists, why we do this, why we care about those great ideas and that great history, is that we want this nation to thrive for centuries to come. Now, eventually in that mountain cemetery, my children will lay me to rest.
And when they do, I would like them to know that thanks to the work of this Republican Par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s strong and as proud and as great as ever. That is who we serve, my friends. That is who we fight for. And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right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for those people, for that American nation that we all love, is to re-elect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President, I will never take for granted the trust you have put in me. And what an honor it is to help achieve the extraordinary vision that you have for this country. Now, I pledge to every American, no matter your party, I will give you everything I have to serve you and to make this country a place where every dream you have for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untry will be possible once again. And I promise you one more thing. To the people of Middletown, Ohio, and all the forgotten communities in Michigan, Wisconsin, Pennsylvania, and Ohio, and every corner of our nation, I promise you this: I will be a vice president who never forgets where he came from. And every single day for the next 4 years, when I walk into that White House to help President Trump, I will be doing it for you, for your family, for your future, and for this great country. Thank you. God bless all of you, and God bless our great country.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